과학자들이 보험 이론을 적대시한 또 다른 이유는 보험은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 열풍 때문에 타국에서 망명생활을 보낸 불행하고 외로운 과학자였습니다. 보험은 평생 조국을 등지고 반강제적으로 망명의 길에 올라 미국 내의 학자들과 교류하지 못하였고 미국 내에서 자신을 인정해 줄 만한 후학을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계에서 보험의 양자 물리학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양자 물리학 교과서에는 보험의 이론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험의 물리학보다 정치 이념에 대하여 더 수긍을했습니다. 보험을 어리석거나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한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그룹에서는 보험의 양자 이론을 마치 천동설처럼 괴상한 이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주장한 우주의 흐름은 텅 빈 것이 아니다라는 이론은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982년 남파리대학교 광학연구소의 알랭 아스펜은 보험이 주장한 비국소성 원리가 옳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비국소성 원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우주의 허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충만되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1997년 제네바 대학교의 니콜라스 기생에 의해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주의 진공은 미세한 에너지, 서툴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우주의 진공은 텅 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공을 충만하고 있는 미세 에너지의 명칭에 대해서는 보험은 초양자 포텐셜, 초양자 장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이러한 미세 에너지의 서로 다른 이름들을 보면은 비헤르츠 에너지, 정보 에너지, 스텔 에너지, 스칼라 에너지, 종파, 정상파, 역시간파, 복사 에너지, 중력파, 오르곤 에너지, 생명 에너지, 자유 에너지, 영점 에너지, 공간 에너지, 토준장 등입니다. 서방과학에서는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공간 에너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공간 에너지에 해당되는 토션장, 토션 필드에 대하여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밝힌 토션장의 특성을 요약하면 토션장의 전달은 통신거리에 관계없이 감쇄되지 않는다. 토션장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즉 빛보다 최소한 10억 배 빠르다. 또 토션장은 모든 물체를 다 통과한다. 또 토션장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전파될 수 있다. 또 토션장은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송한다. 또 토션장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회전하는 우선형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좌선형의 두 개의 극성을 가지는데 같은 극성끼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극성끼리는 반발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성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토션장의 정보는 주위 환경에 저장되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토션장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응용되는 분야를 보면은 의학에서는 생체 친화적 무독성 의약품 제조에 응용된다든지 식품 보존기간을 두서너 배 연장한다든지 전자파 자폐기술 동종요법 개발에 응용되고 농수산학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품종 개량 및 정산에 이용되고 지질학으로는 원유나 금강 등 지하자원 탐사에, 공학으로는 금속의 강도 및 내부 구성의 획기적 개성, 콘크리트나 접착제 및 무기 재료의 강도 강화, 또 초효율 추진장치 개발 등에 응용되고, 통신 분야는 전자파를 사용하지 않는 토전장 통신, 즉 우주통신, 수중통신, 지하통신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험의 양자 물리학 이론이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해석에 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미국의 과학철학자 퍼트남은 2005년 양심선언을 통해 보험에 대한 오랫동안의 부정적 입장을 바꾸면서 공개적으로 보험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보험의 양자 이론을 놀랄 만큼 우아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화학, 전기, 전자공학 및 공학 분야에서는 보험의 양자 이론이 실제 응용면에서 잘 맞으며,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할 수 없는 일을 보험 이론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노과학 분야에서는 나노과학이란 원자보다는 크고 분자보다는 작은, 즉 원자와 분자의 중간 단계를 다루는 과학인데, 나노세계는 코펜하겐 해석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뉴턴 물리학도 적용할 수 없는 중간지대이었는데, 보험의 양자이론은 나노세계를 해석하는데 해석하고 응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이 주장한 전자의 실제론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자 헬러와 웨스트벨트는 SPM으로 알려진 일종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극저온에 놓인 나노장치의 내부에 흐르는 전자들의 움직임을 영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전자는 실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의 발입이라는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 원리가 옳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리학자 안톤 자일링거 그룹이 플루름 분자라고 부르는 탄소 60분자, C60분자, 약 1000개의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 등의 기본 입자로 구성된 거대 탄소 분자에서, 여기 플루린인데 물질파, 여기서 물질파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 입자 5000개로 구성된 철 분자와 같은 거대 분자에서, 또 생화학적 거대 분자에서, 또 적혈구 세포에서 물질파, 즉 파동의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또 보험이 주장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은 다른 과학자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에 대통일장 이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스위스 나심 하라메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 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에너지 장은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공간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이트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 아키모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토시움 필드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토시움 필드는 우회전하는 것과 좌회전하는 것이 공액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불확정성 원리가 틀린다는 사실이 수식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3년 일본 나고야 대학의 마사나오의 연구에 의하면 하이젠베르그가 제안한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는 수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에 두 개의 항을 추가하면 불확정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 이론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불확정성 원리가 틀리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일본 나고야 대학의 마사나오와 또 오스트리아 빈 공대의 하세가와 유지와의 공동 연구에 의하여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불확정성 원리가 틀린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의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시적 양자 현상. 최근에 거시적 양자 현상을 연구하는 신경 양자학이라든지 거시 양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에 노벨 물리학상은 거의 대부분이 거시적 양자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보험이 그토록 주장하던 거시적 양자 현상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적 양자 현상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의 양자 이론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시적 양자 현상입니다. 거시적 양자 현상이란 미시세계의 물질에서만 볼 수 있는 양자 현상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세계의 물질에서도 양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물질에서도 A.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든지 B. 고도의 질서를 갖춘 양자 결맞음이라든지 C. 비국소성 현상 등과 같은 양자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양자 현상을 보이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자 결맞음이라는 건 파동들이 모두 한결같은 리듬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첫째,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시적 양자 현상 중에 이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1986년 덩컨과 르브레이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1986년 일본의 수가노와 고이츠미가 마이크로 클러스터 물리학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분자를 형성하더라도 각각의 원자는 고유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클러스터에서는 구성 원자들은 고유의 형태는 사라지고 마치 헤쳐 모이기를 하듯이 원자핵들은 중앙에 배열하고 전자들은 원자핵들의 주위에 구름처럼 배열하는 매우 특이한 모양을 취합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은 입자로서가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원자의 수가 10개에서 1000개가 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10개에서 1000개 사이의 원자들이 무작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로 모일 때만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수를 흔히 마법의 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가 8개, 20개, 40개, 58개, 93개 등과 같은 숫자가 모여야 마이크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에 녹이기 위해서는
보통 고체보다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는 중성이고 자기적으로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이 절대온도 0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데 이 마이크로크러스트는 상온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결맞음, 코헤런스, 이 같은 코헤런스를 보이며 주위의 공간 에너지와 곧잘 공명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시적 양자현상 두 번째로는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자핵은 강한 핵력에 의해서 입자들을 서로 묶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변형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자를 특수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두 개의 원자가 합체하여 마치 하나의 원자인 것처럼 재배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이라고 부릅니다.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은 1925년 아인슈타인과 보즈, 인도의 물리학자 보즈가 처음 이론화했으며 1995년 코넬과 위만이 2000개의 루비늄 원자를 절대온도 0도에서 실험실에서 이 응축물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은 절대온도 0도에서만 관찰되고 마이크로크러스트나 실온에서도 관찰된다는 점 이외에는 두 물질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은 초전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제로이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